콜라겐이 그 기둥 역할을 합니다. 네. 얘네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엘라스틴은 그 사이에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데 얘네가 피부의 탄력. 얘네도 무너지면 끝이에요. 요 두 가지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늙는다는 게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늙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늙는 게 또 굉장히 무섭잖아요. 마음이 좀 늘고 피부가 굉장히 탱탱하다. 그 다음에 피부가 짜글짜글한데 마음이 너무 젊다. 네.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노화. 아, 주름 질병 이렇게 나오니까 막 유선규? 어디 있죠? 유선규는 유병재 씨 매니저 이름 아닌가요? 유규선. 그럼 유기선이에요? 유전자라고 쓰신 것 같은데? 지금 저를 모욕하신 거군요. 네, 유전자라고 쓴. 유전자라고 쓴 거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마인드맵에 적힌 키워드가 노화였죠. 네, 노화였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도 태어난 이상 하루하루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나이를 들면서 노화를 겪게 되고 또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노화라는 주제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고 그럼요. 또 이야기거리가 참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 노화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요즘 뭐 노화라는 거를 좀 체감하세요? 아직 그럴 나이는 체감하세요 하고 딱 여태까지 그 직전까지는 궤도님 보고 말씀하시다가 노화라는 거 체감하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체감하고요. 여기서 제일 제가 잘 체감하겠죠. 그래요? 어떤 부분이 달라요? 저는 사실은 뭐 말이 이상하지만 한 47살 정도까지는 왜 이렇게 안 늙지? 어제까지? 47살까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엊그제까지 아닌가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네. 아까 한 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봐드릴게요. 아까 실수하셨던 그게 몇 년 전인 거지? 나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진짜 모르겠어요. 네네. 어쨌건 그 47살 때까지는 신체적으로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예, 주위에서도 상대적으로 동안이란 말 많이 듣고, 그래서 야, 이거 뭐 중년도 괜찮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48살 때부터 몸이 완전히 다르기 시작해서. 진짜요?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 네. 근데 이렇게 밤을 새서 작업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잠을 좀 적게 주무시는데 밤새는 게 더 힘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원래 밤새는 게 제 야간 체질인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햇볕 보는 일 같은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나마 피부 관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외선을 덜 쐬서. 근데 나이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급격하게 노야 되는 그 시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34살, 50살, 그 다음에 78살. 네. 노화 폭탄을 맞이하는 네. 시기구나. 이 세 번이 급격한 노화가 오는 시기라고 보는데 일단 34살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가 무거워져요. 네. 34살에. 네. 체중이 늘고 네. 뭐 어떤 그런 비만이라든지 네. 그런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직 34살이 안 오셨나 봐요? 네. 재밌는 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언제지? 2002년 월드컵 네. 때네요. 살이 안 찌시니까. 그때가 34살. 네. 그 다음에 50살을 넘어, 물론 개인 차는 다 있습니다. 근데 50살을 넘어가면은 이제 요때는 그 심혈관 쪽 질환. 그땐 좀 심각한 네. 거네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몇 살 있고. 때요? 50. 50. 네. 네. 그래갖고 요새 심혈관계 질환이 좀 나오고 이제 78세부터는 네. 오히려 체중 감소가 시작돼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요 세 번의 기점을 이제 급격한 노화가 오는 기점이라고 일단 평균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러면 노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마음 애매한 많은 것 청춘이라든지. 맞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놀랍게도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는 평균 연령 같은 것이 옛날에는 적었으니까 네. 평균 수명 같은 게 옛날 사람들은 훨씬 노인을 더 낮은 연령으로 생각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60세에서 70세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서 보통 노인이라고 보통 지칭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경국대전을 보면 조선시대에 군역이 면제된 게 60세부터예요. 오,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다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9세라도 뭐 전쟁이 나면 군역을 끌려가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그랬고 또 찾아보니까 중세시대의 말기에 한 13세기쯤 되면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의 전성시대잖아요. 베네치아라든지 이런데. 그런 데서 공직에 있으면 은퇴하는 나이가 70세예요. 인류가 대충 그 나이로 본 거죠. 우리도 사실은 대략 한 60세에서 65세쯤에 보통 무슨 기업을 같은 데 가면 그렇죠. 은퇴하는 연령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마 그 평균 수명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우리 인류의 자연 수명이 38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과학 기술이 없을 때는 우리는 38살에 다 죽는 거거든요. 네. 평균 정말로요? 수명이요? 네, 우리의 자연 수명. 자연 수명? 자연적인 인간의 죽어야 되는 그런 시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갔어야 돼요. 자연적이면. 네. 네, 근데 이제 과학 기술 덕분에 이제 많이 늘었는데 네. 지금은 평균 수명이 아마 OECD 평균이 80.5세. 우리나라가 83.5세입니다. 네. 근데 요것도 그 1950년대 기준으로만 지금 어느 정도 집계를 한 거고 그 이후에 그 평균 수명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는 평균 수명은 1950년대를 기준으로 그 전까지 데이터로 한 거니까. 근데 그 이후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아마 115세, 120세 그리고 최고령 사망자 있잖아요. 그 나이는 보통 한 130세? 135세 뭐 여기까지 보더라고요. 네. 훨씬 길게. 미래에 그럴 것이다라고 본다는 뜻이죠. 그렇죠. 데이터를 지금 이제 그렇다면. 1950년대 이후 출생자를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보통 청동기 시대가 언젠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BC 한 3,000년 그때 아닌가요? 한 5,000년쯤 전에 보면 청동기 시대 때는 인간의 평균 수명을 18살 정도로 보거든요. 학자들이. 그럼 노인을 네. 17살부터 쳐야 되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로마 시대 때 한 35세 정도였단 말이에요. 보통. 평균 수명이. 네네. 근데 20세기 초반에 미국 평균 수명을 찾아보면 47살 정도예요. 20세기 초반에. 네.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로마 시대부터 미국 20세기 초반까지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동안 인류의 평균 수명이 12살밖에 안 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40살로부터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미국 평균 수명이 지금 77살 정도거든요. 와.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년도 앉아서 30년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난 한 1, 200년 사이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그렇지만 인간의 수명조차도 가장 최근에 갑작스럽게 는 맞아요. 거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사실 몇 살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한 해라도 더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가 음. 늙지 않고라는 주문을 빼먹어가지고 빼먹어서. 되게 추하고 못생긴 상태로 계속 사는 그 이름이 뭐죠? 네, 그게 티토노스죠. 티토노스 맞아. 그런 인물이 나오는 것처럼 네. 사실 건강하고 활력 있게 그렇죠. 젊게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요즘 그게 너무 이제 화두다 보니까 관련 산업도 정말 많이 발달하고 맞아요. 약간 너무 주변에서 그런 두려움을 조장하다 보니까 약간 노화에 대한 그럼요. 과도한 거부감 네. 절대 늙으면 안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늙은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매너가 아닌 것 맞아요. 같고 늙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늙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왜 나만 늙는 것 같아? 이런 뭔가 분들. 관리를 안 한 것 같고 맞아요. 네. 저는 사실은 굉장히 노안이었습니다. 어릴 때. 거의 중학교 때부터도 대학생이냐고 얘기를 많이 듣고. 네. 네. 머리 많이 쓰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뭐 좀 키가 좀 크고 이목구비가 그랬으니까. 커서.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계속 뭐 카드 만들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고. 네, 지나가다 카드 만드세요. 네. 학생입니다. 그럼 대학생도 돼요. 막 이러시고. 네. 근데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은 좀 노안 얘기를 들어요. 항상 노안 얘기를 듣다가 네. 그 노안의 기준점을 넘어간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신화 속에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리스 신화를 통틀어서 최고의 보통 이제 가장 무시무시한 남자 여자 얘기할 때 무시무시한 여자라고 하는 게 보통 헤라? 아니요 메데이아라는 독수리 화신 악녀. 네 최고의 악녀라고 보통 말하죠. 메데이아가 헤라 이제 죄송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사랑했던 남자가 이아손인데 영어로 제이슨이죠. 이아손의 부탁으로 아버지가 굉장히 늙었는데 아버지를 젊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하냐면 목을 자르고요. 몸의 모든 피를 빼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미약으로 채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다시 접합해서 붙이고 나니까 40살이 젊어졌다는 거예요. 와.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이게 상상을 늘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상상했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뱀파이어가 왜 하필이면 드라큘라가 피를 빨아먹을까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라든지 젊은 처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거나 목욕을 하면 피로 젊어진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뭐 헝가리의 바토릭이라는 역사상에 유명한 인물이 있잖아요. 젊은 처녀들의 피를 죽여서 목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실존 인물이잖아요. 네. 거기서 흡혈귀가 나왔다는 건데.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저는 궁금한 게 아까 평론가님이 뱀파이어 이야기 하셨는데 마인드맵에 흡혈귀 쓰고 거기에 왜 광견병을 연결했어요? 맞아. 이게 사실 흡혈귀가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 중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그 18세기쯤에 북유럽에서 그
그 광경병이 유행을 많이 했대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무덤을 열어서 이 사람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는 풍습. 광경병에 걸리면은 그 피가 계속 좀 남아 있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피가 좀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혈액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된대요. 광경병에 걸리면. 그래갖고 광경병에 걸렸다가 죽은 사람들 이제 관에 넣고서 나중에 무덤을 열어보면은 혈색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이제 오해가 생겨서 이제 흡혈귀에 대한 설화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흡혈귀가 왜 존재하지 않는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분도 계세요. 수학적으로요? 존재하지 않는지를.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네. 뭐 그 인류를 한 좀 과거예요. 5억 명 정도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5억 명. 네. 네, 그러면은 이 5억 명의 인류 중에서 흡혈귀가 딱 한 명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럼 얘가 그 굉장히 소식한 흡혈귀예요. 한 달에 한 명만 물어. 네, 꽤 소식이죠. 한 달에 한 명 물고 한 달에 한 명이 2명이 됩니다. 네. 그럼 얘네들 흡혈귀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2년 반 정도 지나면 네. 인류가 멸종. 5억 명의 흡혈귀가 탄생해요. 그래서 인류가 증가하는 속도를, 흡혈귀가 늘어나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현재 인류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흡혈귀가 없다는 증거다. 또 흡혈귀 관련된 콘텐츠를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사실 두 분은 좀 별로 관심 없으실 콘텐츠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아니요, 관심 관심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 관심 그래요?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피안도라는 만화가 있어요. 피안도? 관심 없죠? 아니요, 뭐 만화- 안면도 같은 거요? 거기에 이제 그 피안도가 뭐 먹는 일단 거예요? 이게 그 사실 그 전체 관람가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뒤로 가면서 이제 19세로 바뀝니다. 아니네요. 잔인하고 선정적이에요. 어. 네. 근데 이제 이유가 그 어떤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흡혈귀들이 사는 거죠. 네. 흡혈귀들 식량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주기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태워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나가서. 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꼬셔서 들어와서 식량으로 삼는 거죠. 네. 초반에는 정말 잘 만든 호러 스릴러 만화였어요. 너무너무 그 짜임새 있고 그 공포감도 극대화돼 있고 되게 충격적인 스토리. 그리고 막 반전도 많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들어가니까 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 심지어 혼자 홀몸으로 굉장히 많은 다수의 흡혈귀들을 상대하고 있었어. 네. 근데 거기엔 동생을 만나고 동생한테 생존법을 알려줘요. 그러다 결국 또 본인이 흡혈귀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동생 손에 이제 죽으면서. 근데 그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돼요? 스포일러 이게 아니에요? 초반부예요, 근데. 아, 이게. 그래서 원래 이거를 쭉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중반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어지는구나. 끝나지 않고 그 뒤로 거의 무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밈처럼 돼서. 만화 자체가 불로불사네요. 아니 진짜 초반에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는 분들이 제발 죽여라. 끝내라. 둘 중에 누구든 죽여라. 제발 좀 죽어. 좀 그런 상황이 돼서 되게 재밌는 좀 밈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네. 끝까지 못 볼 수도 있겠네. 명 짧은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만화겠네. 지금은 약간 그 코믹 호러 같은 느낌이 돼버려서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마인드맵에도 진시황이라고 썼지만 네.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는 노력은 정말 많이 있었죠. 역사적으로도 신화에도 많이 등장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동양에서는 진시황 신화가 제일 유명하지만, 진시황에 관련된 이 얘기가 가장 유명하지만, 서양의 경우나 인류 전체를 본다면 지금 현존하는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가 길가메시 서사시거든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영화로 이제 보시려면 이제 이터널스 보시면 마동석 씨가 길가메시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길가메시를 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마블 이야기 속의 슈퍼히어로로 바꾼 건데,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제 그 쐐기 문자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지금으로 보면 거의 한 4,000년 전의 그런 기록인데, 그 내용이 정말 장대하고 정말 아름답고 엄청나거든요. 길가메시라는 이제 우르크의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한테 엔키두라는 최고의 적수이기도 하면서 최고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둘이 너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하다 보니까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엔키두가 죽거든요. 죽고 나니까 갑자기 나도 죽을 수 있는 존재라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친구가 죽으니까 슬프잖아요. 그래서 불사를 사여서 길가메시가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영생과 관련돼서 뭔가를 해줄 것 같은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애초에 목적이 영생을 찾으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는 게 너무 무섭고 영생을 나에게 선물로 달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신들을 불러 모아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불러 모으는데 일주일이 걸려. 그동안 네가 잠들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얘기해서 너에게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가메시가 일주일 동안 안 자려고 하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을 안 자겠어요. 조느라고 결국은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돌아오게 되는데 또 천신만고 끝에 불로초가 바다 밑바닥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불로초를 마침내 구해내요. 길가메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집으로 가다 보니까 몸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몸이 더러워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못 같은 걸 발견해요. 아하. 잠깐 씻고 나오자 해서 불로초를 옆에다 두고 연못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뱀이 와서 불로초를 먹죠. 아. 그때부터 뱀이 허물을 벗게 되었다라는 전설이고요. 결국은 불로초를 뱀이 먹었으니까 천신만고 끝에 불로초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생을 코앞에 두고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운명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벌써 뭐 4,000년, 5,000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사람들이 이런 장대한 일학을 만든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그 네.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 레이 레이커즈와의 커즈와의. 네. 네네. 그거 좀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네. 2045년이면 맞아요. 인간이 영생을 맞이할 수 있다. 레이 커즈왈이 하고 있는 그 기행에 가까운 행동이 화제가 되기도 그렇죠. 했잖아요. 미래학자시잖아요. 네, 미래학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70대인 걸로 알고 있고 45년도가 오면 100살이 조금 안 돼요. 근데 본인은 45년도가 되면 2045년이 되면 대략 그쯤 돼서 특이점이 오고 인간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계와 생명이 구분이 잘 안 네. 되는.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250알을 먹거든요. 맞아요. 네.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밥처럼 드시는. 그렇죠. 요즘은 좀 이 알약을 좀 줄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돈을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고 있는데 모든 신약을 다 테스트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생각이 다르고 저보다 당연히 미래에 대한 건 뭐 억만 배의 예측을 잘 하시는 분이겠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네. 이야기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 세포가 이제 분열하는 한계치가 정해져 있어요. 예, 헤이플릭 한계라 그러는데 네. 세포 하나가 60번까지밖에 복제가 안 됩니다. 60번. 그러면은 한 번 복사할 때마다 우리가 복사를 한다고 치면은 복사하게 그냥 이렇게 될 때 내가 잡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는 글씨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복사 쳤을 때. 그럼 2번, 3번, 4번 복사할 때마다 이제 점점 내가 잡아야 되니까 그 부분이 잘리니까 또 잡고 잘리고 복사한 걸 계속 복사할 때마다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 부분이 텔로미어라는 부분인데 네네네. 이게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세포 하나는 60번밖에 분열을 복사를 못 해요. 텔로미어를 이제 이용해서 하는 연구 중에 아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영생의 실마리가 있구나 했는데 요게 이제 암으로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아까 텔로미어 누가 적었죠? 제가 적었습니다. 아. 네, 그래갖고 그 텔로미어가 쉽게 말하면 그냥 신발 밑창 같은 거예요. 신다 보면 계속 닳아요. 그럼 이게 다 닳으면 결국은 이 신발이 못 쓰게 되겠죠. 그럼 이 밑창을 갈아주면 영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걸 하는 애가 이제 랍스타. 네, 랍스타가 이론적으로 영생하거든요. 랍스터? 네, 우리가 먹는 랍스타. 걔네들이 네, 이론적으로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네, 뭐 보통은 노화하면 이제 생식 기능 같은 게 끝나는데 랍스타 경우에는 아무리 노화하고 늙어도 번식 기능이 오히려 왕성해진다고 하죠. 맞아요. 대왕족에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말씀하신 그 것처럼. 랍스타도 랍스타가 영화로 랍스타를 만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든 더 랍스타라는 거였어요? 영화가 바로 그런 아, 데 왜 하필 랍스타인가 했어요. 네, 영화에는 랍스타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네. Now, have you thought of what animal you'd like to be if you end up alone? Yes, a lobster. A 그 랍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인간의 텔로미어도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했는데 이게 암하고만 관련된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영생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는 영생한 인간이 없었지만 다음에 태어날 인간이 영생할 수 없으라는 보장은 없다.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귀납법으로 추리를 한 거잖아요. 인간은 죽는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렇게 관측을 한 거지 안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검은 백조 물론 있지만 검은 백조가 없는 것은 검은 백조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이걸 경제학이나 어떻게 보면 이 통계학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보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통계학이 발달하게 된 게 의학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의 어떤 초기 부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곰퍼치 효과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조금만 얘기를 아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곰포츠 쓰기도 쓰셨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약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중세는 이제 서양의 경우에는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자를 붙여서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아하. 근데 이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100만 원을 줬어. 1년 뒤에 110만 원을 받아. 라는 얘기는 1년간의 시간에 돈의 몫이 10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취해야 되는, 신이 취해야 되는 그것을 인간이 취한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논리 때문에 인간은 이자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자를 받고 돈놀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고리대금업자가 많았던 거예요. 기독교인이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에서 허용했던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뭔가 하면 돈을 되돌려 받을 것이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그 불확실함 때문에 약간의 이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줬다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가장 불확실한 사건이 뭐겠어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생명연금이 탄생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에도 많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연금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중세 말기 근대 초기에.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생명연금이 이제 보험업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일단 생명보험 같은 걸 들게 되면 불확실성이 없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통계화해야 되니까 통계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망률이겠죠. 그러니까 사망률이 얼마인 줄 알아야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이렇게 조금씩 받아가지고 그때까지 회사 입장에서 돈이 남는 편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곰퍼치 효과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망률에 관한 그 통계인데 인간이 30세가 넘어가게 되면 8년마다 사망률이 2배 증가한다. 뭐 이런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도 수명이 이렇게 늘었는데 지금도 곰퍼치 효과는 그대로 곰퍼치 법칙은 적용이 되거든요. 죽음의 영생할 수 가능성은 네. 계속 2배씩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 근데 이게 오늘 주제가 노화인데 네. 우리가 너무 공상과학적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생 같은 거는 사실 우리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때가 돼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로 좀 돌아올까요? 현실적인 이야기는 뭐 피부 노화 정도? 피부과 다니신다면서요? 네. 피부과 안 다니세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비싸지 않나요?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지금은 사실 워낙에 또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 주름 같은 것도 굉장히 또 잘 뭐 좀 늦춰주고. 네. 네, 왜냐면 그렇죠. 결국은 예, 피부과 이런 네. 건 진짜 발전한 것 근데 같아요. 이게 결국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면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완전히 무너지면. 근데 그 완전히 전까지는 무너지면.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왜냐면은 무너지기 전이니까. 예를 어떡해. 들어 우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참혹한 현장에서는 그냥 어떠한 생각도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피부가 완전히 무너질랑 말랑할 때는 이제 이거를 보강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야. 피부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특이점은 언제가 기점이에요? 125세? 무슨 말이야? 그때는 뭐 피부가 문제가 아니겠죠. 어제 중요한 거는 피부라는 건 노화가 된다는 거고 네. 그 사실 이제 우리 피부가 표피와 진피가 있어요. 깔끔하게. 네. 근데 이 진피가 중요해요. 진피가. 그래서 아까 네. 엘라스틴 쓴 거예요? 그렇죠. 요 진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네. 5mm 정도 되는 두께도 있어요. 두꺼운 곳은. 와. 두께가 다른데 5mm면 이만한 거죠. 네. 네. 표피는 결국 종이 두께밖에 안 되는데 거의 표피 한 40배 이상. 진피가 결정하는구나. 그렇죠. 요 진피 안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습니다. 네. 얘네 둘이 결정해요. 그거 뭐 닭발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걸로 근데 먹는 게 오히려 더 주사로? 나은 것 같아. 왜냐면 바르는 거 사실 효과 없어요. 그죠. 아니, 먹는 것도 거기까지 가는 게 그렇죠, 그렇죠. 진짜 많이 먹으면 살찌 도달을 하느냐. 네. 어쨌든 우리 몸의 그 무게의 거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굉장히 거대한 마인드맵에 네. 궁금증이 풀리네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피부입니다. 피부다.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노화를 거스른 듯 느낌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동안이라고 얘기 듣는 분들이 대부분 피부가 너무 좋아요. 사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1%는 뭐예요? 너무 좋은 걸 썼네요, 제가. 네. 혹시 본인은 대한민국 1%에 상위 해당하는 1%? 피부 동안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 아무도 믿지 않을 거고 1%는 뭐냐? 네. 되게 사실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 그 콜라겐이 20살까지는 이제 잘 유지가 돼요. 네. 그리고 20살부터 1년에 1%씩 맞아. 무너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근데 늙는다는 게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늙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늙는 게 또 굉장히 무섭잖아요. 마음이 좀 늘고 피부가 굉장히 탱탱하다. 그 다음에 피부가 짜글짜글한데 마음이 너무 젊다. 네, 네. 뭐 하시겠어요? 피부도 젊고 마인드도 젊고. 둘 중에 골라라. 그러니까 마음이 둘 중에 고르고 싶죠. 마음은 거의 10살이야. 근데 피부는 90대. 네. 근데 피부는 소위 20살인데 마음이 90대야. 뭐가 좋아요? 저 마음이 20대에 피부는 7, 80대. 그게 좋아요. 왜냐면 내 마음이 젊다는 건 매일매일 굉장히 살아가는 게 희망으로 가득하고 삶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근데 거울만 안 보면 되잖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저는 이 팀 라플 할 때까지는 피부가 저불기 좋고 그럼요.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안 서면 저도 안현모 씨하고 똑같이. 저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 마음이 늙으면 너무 괴롭고 그럼요. 그렇지 저희 않아요? 어머니가 연세가 지금 38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86세이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자식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본인 평생 중에 요즘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세요. 아, 네. 건강하시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고 좀 신선한 삶을 사셨는데 노년이 되니까 그런 걱정들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저희 어머니의 말버릇이기도 한데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하고 좋은 나면 습관이다. 난 요즘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통화 끝나면 항상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효자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불효자인데 저한테뿐만 아니라 자식들한테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노인하면 굉장히 그래요. 뒷방에서 부정적인데. 혼자 굉장히 아프고 뭐 힘들고 삶에서 이제 곧 죽을 날만 남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아니고요. 노인들만큼 정말 노년이라는 건 천태만상이거든요. 신생아가 다양하겠어요? 노인이 다양하겠어요? 노인이 다양하죠. 노인은 그 경험의 축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인하면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오토라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재밌게 봤어요. 아, 보셨군요. 네네. 네, 원래는 이제 그 오베라는 남자라는 이제 음. 프레드릭 베크맨의 책이죠. 스웨덴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오베를 미국식으로 오토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탐 행크스가 나오는데요. 그 영화의 시작을 보면 이 탐 행크스가 그냥 불만투성인데 마트에 가서 밧줄을 사는 거예요. 밧줄을 샀는데 밧줄을 자기는 5피트만 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집에 천장하고 해가지고 목매 달아서 사실은 세상을 스스로 끊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목숨을. 그런 상황에서 5피트만 사면 되는데 그 마트는 3피트 단위로 팔아요. 아하. 그러니까 당신은 3피트 단위니까 6피트를 사가야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잠시 후에 목을 달 거라고 생각까지 한 사람이면 그냥 좀, 사서 가면 예, 되는데. 그거 얼마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왜 5피트만 필요한데 6피트를 사야 돼 하고 싸우는 거죠. 어허. 그리고 이제 그날이 그 사람이 이제 해직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직도 됐겠다, 뭐 밧줄 준비했겠다. 이 사람은 삶에 대해서 의욕도 없고 사랑하는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주위의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고 그러는데 이 남자한테 그 마을에 어떤 또 다른 여자가 오게 되고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그런 이웃이지만 그 이웃과의 어떤 정 속에서 삶에 대한 의욕을 찾는 얘기거든요. 저는 진짜 그 영화 보면서 그 방문에 똑똑하고 두드리는 맞아요. 노크 소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구나라는 정말로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노인 생각하면 아유 노인들 건강 오르내리를 할 것 같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언제 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 내일도 노인 건강은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그걸 알려면 출생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근대적인 국가에서는 출생 기록이 정확하게 관리될 리가 없잖아요. 현재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잔 칼망이라는 여성이에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2살. 그게 역사 기록이에요. 이 할머니가 90년대 말에 이제 122살로 죽었는데 이 할머니에 관한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역설적이면서 재밌는 얘기는 뭔가 하면 네. 이 할머니한테 이제 변호사랑 계약을 맺었는데 이 변호사가 할머니가 어차피 계약을 맺을 당시에도 너무 나이가 많은 할머니니까 일종의 뭐라고 할까 요즘 약간 주택 그 영목이지처럼 당신의 집을 나한테 주는 대가로 내가 매달 얼마만큼의 생활비를 주겠다고 계약을 맺어요. 왜냐하면 이 계약을 맺을 때 이 변호사가 40대였거든요. 할머니는 어차피 이제 세상 오래 안 사실 것 같으니까 할머니는 건강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그게 계약을 몇 해요. 살 때였을까요? 몇십 년 동안 돈을 줬을까? 30년. 와. 30년을 줬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변호사가 77살로 죽어요. 맞아. 먼저 이게 남의 죽음에 대해서 약간 좀 그렇지만 정말 그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사셨어요. 야, 그 가장 오래 산 남성이 제가 알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분이 112세인가? 그렇겠죠, 대충. 네, 남성의 경우 네. 그렇죠, 그렇죠. 이탈리아 사르데니아 분이었어요. 오. 근데 거기가 블루존으로 시골이잖아요, 시골. 유명하더라고요. 블루존. 작년에 갔다 왔어요, 제가. 그래서 유명한 장수 마을인데 거긴 너무 특이한 게 여자보다 남자가 평균 수명이 더 길어요. 남자가 한 5년 더 오래 살아요. 네. 그래서 장수하는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할머니들은요? 할머니들도 다 장수하는데 원래 항상 어딜 가나 여자가 여자도 많이 살고. 5, 그러니까. 6년 더 오래 살잖아요. 근데 거기는 남자가 장수하는 마을. 그 이유가 여자들이 살림을 챙기고 생계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남자분들이 굉장히 낙천적이래요. 아하.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산악지대가 많아서 계속 움직이면서 등산을 많이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또 운동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서 남자분들이 수명이 더 길어요. 독특한 특성이 있네요. 네, 이게 신기하죠. 사르디니아 바로 옆에가 이제 시칠리아인데 그 시칠리아에 관하고 또 이탈리아 영화에 관해서 찍었던 이탈리아 출신인 미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틴 스콜세지라는 유명한 네네네. 감독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영화에서 옛날에 봤던 건데 거기에 그 시칠리아 섬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흔히 하는 그 말이 있다는 게 뭔가 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 어차피 안 될 텐데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비관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낙관적인 말이고 그렇네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도 통하는 낙천적인 네. 사고 방식이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사실 좀 건강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제 장수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 된 연구가 하나 있는데 장수와 건강의 약간 관계에 대해서 네.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건강하면 장수한다. 네.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잔병이 많고 그러면서 오래 네. 사는 게 장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게 뭐 절대적이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연구 내용이 뭐냐면 장수인자로 이제 추정되는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면역 체계에 방해를 좀 준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수하는 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그 말이 맞네. 잔병에 잘 잔병 치레 걸리고, 많이 하면 오래 네, 산다고. 오히려 잔병 치레 없이 면역 체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장수 인자가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과 장수를 하나로 놨었는데 요때 연구 다르죠, 때문에 다르죠.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오히려 완전 반대일 수도 있겠구나. 네. 맞아. 제가 이제 잔병이 많거든요. 네, 자주 아픕니다. 기록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아 그래야 되는데 일단 오래 살아야 돼요 무조건. 노벨상도 죽으면 안 주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이제 우디 앨런이 엄청난 감독이면서도 재담꾼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100살까지 사는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100살까지 살려면 100살을 살아서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포기하면 10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탄수화물하고 똑같아서 탄수화물 끊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럼 딱히 살 필요가 없다고 농담하잖아요. 왜 살아? 네. 100살까지 살아서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끊으면 1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럼 뭐로 100살까지 사나. 살 이유가 없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역설 같은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좀 즐거운 영화 추천하고 싶어요. 네. 어떤 거죠? 좀 유치할 수 있는데 네. 떠오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많은데 일단은 남자 버전으로는 라스트 베가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라스베가스. 로버트 디니로 나오는 거. 환상적인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라인업이죠. 모건 프리먼, 모건 로버트 프리먼. 드니로, 오. 마이클 더글라스, 마이클 케빈 클라인까지 야. 이 네 명이 여태까지 출연한 영화 작품 수가 300편이 넘는데요. 야, 출연료가 얼마예요? 네 사람이.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지긋해졌으니까 이 4인방이 그 중에 하나가 한 30몇 살 어린 여자랑 결혼을 발표를 해요. 아하. 그래서 각지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 살던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60년 이상 우정을 이어오던 이 중마고우들이 총각 파티를 라스베가스에 가서 하자 아. 이러면서 라스베가스를 같이 가는데 거기서 뭐 수영장 파티하면서 뭐 수영복 컨테스트 심사위원이 되기도 하고 오호. 노후 연금을 몽땅 걸고 카지노를 하기도 하고 네. 오. 그런 재미난 영화인데 되게 건강하기만 하면 그리고 약간의 경제력만 있으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죠. 네. 근데 또 요거의 약간 여자 버전으로 나온 게 뭐 있어요? 북클럽. 북클럽. 아하. 북클럽 같은 영화 안 못 보세요? 봤어요. 네. 이동진 평론님이 안 보는 영화도 야. 있어요. 라스트 베가스도 못 봤어요. 아 진짜요? 야, 너무 좋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영화 다 보시는 줄 알았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1년에 영화 한국에서 개봉하는 게 1000편이 넘어요. 네. 북클럽은 제가 되게 좋아했던 영화인데 그것도 여자 4명이 주인공이에요. 비슷한 나이 한 60대 정도의 나이고 20대 때부터 이 넷이서 친구였는데 뭐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죠. 뭐 한 명은 결혼해서 사이좋게 남자랑 사는데 약간 말 못할 또 고민이 있고 한 분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성공한 CEO로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살고 있고 한 분은 판사 출신인데 이혼하고 고양이 키우면서 살고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여성들이 우리 책을 같이 읽자 하면서 북클럽을 결성을 해서 아. 한 권의 북클럽. 책을 읽으면서 북클럽 위험한데. 갑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거예요. 북클럽 왜 위험해요? 북클럽이 좀 위험합니다 원래. 왜요? 왜요? 원래 북클럽이 그 왜 제가 이제 북클럽을 해봤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 클럽에 장을 해봤는데 네. 커플이 많이 생겨요. 아, 사랑의 유람선이 되는군요. 위험하다면 되게 행복한 일이죠 사실. 북클럽을 하면 왜 그게 근데 거기가 이제 되게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추신 분들, 그다음에 그 정도의 어느 전문직,
그런 분들 약간 선남선녀들이 모이다 진짜?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한번 북클럽 한번. 근데 재밌는 게 저 영화 북클럽에 나오시는 네 분이신 거잖아요. 네. 포스터도 비슷해. 여자만 넷이야.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넷이서 멤버예요. 저 이걸 딱 보니까 이 포스터도 비슷한 거 보니까 약간 그 어벤져스처럼 네. 그 라스트베가스랑 북클럽이 만나는 걸 한번 나오면 좋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4대 4로 라스트 북클럽. 라스트 북클럽.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연결해갖고. 라스트 베가스가 세계관을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꽃 할매들의 유쾌한 여행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약간 꽃 할매들의 아직 할매라고 하긴 너무 젊지만 아하. 되게 코믹한 여행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는 모여서 총각 파티하고 여자들은 아니, 모여서 근데 찍는 거예요? 북클럽이 북클럽이 위험하다니까. 잠깐만 이제 이거 북클럽 하는 제가 볼 때는 사람들 총각 파티만큼 위험합니다. 정말로 책을 읽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 북클럽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속편이 나왔어요. 위험한 북클럽. 아, 네. 넥스트 속편. 챕터. 위험한 북클럽? 북클럽 넥스트 챕터. 그래서 더 스케일 커져서 이 오. 라스트 베가스처럼 이번에는 그 처녀 파티를 처녀 하러 파티 하는군요. 누가 약혼을 해서 아. 이탈리아를 가요. 어. 그래서 뭐 베니스, 로마, 토스카나까지 쫙 훑으니까 볼거리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재밌겠네요, 둘 다. 뭐 말도 안 되는 영화적인 설정이 좀 과도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그렇군요. 좌충우돌 스토리들이 펼쳐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코미디 영화 볼 때 개연성을 따지면서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보기에 되게 좋고 아 나도 이게 뭐 나이가 든다고 되게 절망적일 것 같지만 즐겁게 살 수 있겠다. 오히려 40대가 가장 불행한 시기래요. 스스로 평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네. 자녀를 돌보고 위로는 부모를 또 돌봐야 되고 두 분이네요. 사회적으로도 커리어가 막중하고 네. 그래서 40대. 노년이 되면 그런 불안이나 초조함이 없어지면서 되게 행복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삶이 되게 멋있는 느낌이 들어요. 멋있고 당당하고 자유롭고 그냥 잠깐 이 스틸을 봤는데도 그럼 이 영화를 보면 배우들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제인 그러니까. 폰다, 그러네요. 네, 다이안 에리스 키튼. 팀버건, 캔디스 예, 버겐. 예. 아 거기서 읽게 되는 그 책 한 권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무슨 책을 읽고 이들이 갑자기 글쎄요. 네. 그레이의 50가지 기라는 책을 읽고 역시 위험한 북클럽. 네, 그러고 나서 저희 이제- 북클럽은 뭐 코스모스 이런 거 보거든요. 저는 이제 조금 아까 이야기를 확장을 해가지고 저는 노화를 막는다, 불로불사, 뭐 영생 이런 거에 관련돼서 그 두 분이 좀 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 콘텐츠를 좀 고민했고요. 그 시귀라는 책, 시귀? 시귀. 네, 요거는 이제 그 시간 귀신 이런 거예요? 시체. 시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를 좀 시귀군요. 의미하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일본의 소설이고요. 그 5권짜리 소설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정말 우연히 봤다가 흡입력이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아까 피안도도 마찬가지지만 좀 밀폐된 곳으로 갑니다. 어떤 밀폐된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외부랑 완전 단절돼 있어요. 요 안에 이제 외부인 가족이 등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명 한 명 갑자기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이 원인 모를 죽음 이후에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현상들이 관찰이 됩니다. 뱀파이어는 약간 능력이 있잖아요. 이 시기는 완전 달라요. 그냥 온전히 살아있을 때의 모든 기억을 갖추고 완전히 동일한 사람인데 주식이 인간의 피예요. 그거 하나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평범하네요. 평범하죠. 너무 평범한데 그것 때문에 그 벌어지는 그 갈등이 분간이 안 되겠네요. 이 사람이 식인지 인간인지. 그것도 그렇고 너무 갈등이 심각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 혹은 내 자식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나에 관한 모든 기억도 동일하고 그냥 똑같은 그 사람이에요. 근데 먹는 게 그 사람이 피를 먹어야 돼. 그리고 다른 음식은 아예 먹질 못해요. 다 토해요. 그리고 피를 원하는데 피를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럼 내 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시기 중에는 죄책감 때문에 피를 못 먹는 시기래요. 양심적인 시기. 네, 그리고 이제 부모 때문에 본인의 피를 계속 짜가지고 막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자식도 나오고. 효자 시기.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시기들은 세력을 만들어서 인간에 대항하려고 하고 인간들은 또 이 시기를 박멸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미로 가면은 엄청난 갈등 구조가 이제 개인, 시기 개인, 인간 개인에서 그 집단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회 구조가 나오는데 정말 무시무시하게 흡입력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어갖고
나중에 가면은 시귀가 더 인간 같고 인간이 더 시귀 같고 과연 그러니까 선과 악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나라면 저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게 이제 몰입을 만들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난그 추천 영화 제가 북클럽이랑 라스트베가스 얘기하니까 두 분이 너무 웃으셔가지고 유치한 저는 영화를 아니요, 추천했나. 아니요. 저 재밌을 것 너무 같아요. 좋았는데. 아 그리고 그래서 아무르를 추천하고 싶어요. 영화 아무르. 아 근데 이게 좀 더 현실적이잖아요. 사실은 뭐 북클럽이나 이런 것처럼 노년에 뭐 70대, 80대 친구들이랑 다 같이 비행기 타고 베가스 가고 이탈리아 가고 이거는 영화에서나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고 네. 그렇게 네 명이 건강하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영화 아무르는 정말로 우리가 모두 다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턱으로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우리도 다 가야만 하고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는 가게 될 그럼요. 길이잖아요. 네. 근데 그 길을 너무 현실적으로 그 80대 노 부부의 그 집을 공간으로 Qu'est-ce qu'il y a Anne. Coucou. C'est moi. Anne. 엄마가 몸이 마비가 되는데 어. 자기를 병원에 입원시키지 말아달라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남편이 수발하고 간호하고 아. 남편도 노인인데 두 분이 간병인을 사시는 거예요? 썼다가 네. 간병인이 또 거칠게 이렇게 아내를 다루니까 간병인도 자르고 본인이 계속 케어를 해요.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도 얼마나 힘든지가 나와요. 어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이랑 사위가 와가지고 왜 더 좋은 병원 안 가보고 다른 의사를 만나보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엄마를 집에다 두냐 하면서 막 잔소리를 해요. Ça veut dire quoi? Pas d'autre possibilité pour qu'on la mette pas à l'hôpital? De toute façon, il ne la garderait pas. Il l'enverrait dans une maison de retraite médicalisée. Ce qu'on fait dans ces maisons, on peut très bien le faire ici. Et puis, elle n'ira pas dans une maison de retrait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은 뭐 그렇게라도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진정 엄마의 행복을 위하는 거일지는 또 생각해볼 문제잖아요. 그렇게라도 내가 지금까지 못한 효도를 대신하고 싶은 마음일 뿐이잖아요. 그럴 수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너만큼이나 나도 엄마를 사랑한다. 우리 방식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 너무 슬플 것 삶의 같아. 마지막을 둘이 함께 하는데 그 결말은 제가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오늘 것 얘기하면 같아요. 안 되죠. 네. 네. 그 아무로 네 이게 미하엘 하네케가 영화를 그렇게 참 무섭게 잔인하게 만드는데 그 영화는 사실은 잔인하다기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이게 사실상 아무르는 사랑이란 사랑이죠. 뜻이잖아요. 네. 근데 되게 서늘하게 공포심을 주죠. 주죠.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거기에 대입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지만 보고 나면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굉장히 서늘한 순간이 이게 담겨 있어요. 칸 영화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죠. 네. 어. 그 남자 주인공으로 나온 배우가 장 루이 트랑트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옛날 그 멜로 영화의 고전 중에 고전인 남과 여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카레이서로 나와서 사랑하는 그 유명한 배우거든요. 근데 그분이 벌써 세월이 저렇게 지나서 할아버지로 나와요. 이 영화를 찍고 한 10년 뒤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우리만의 라이브러리를 쌓아보는 시간 어김없이 돌아왔어요. 어떤 분한테 추천해 주시나요? 나이 드는 게 마냥 두렵기만 하고 무서운 분들 이렇게 멋있게 위트 있게 유쾌하게 나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일깨워줄 수 있는 영화라서 북클럽 1, 2 두 개 다 추천합니다. 아하, 좋습니다. 저는 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스릴과 공포와 서스펜스를 느낄 수 있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그 부정적인 약한 모습, 악한 모습들을 후벼 파는 아주 독특한 동양 흡혈귀 설화를 만나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여름에 열대야에 좀 에어컨 자다가도 몇 번씩 깨는데 딱 에어컨 틀고 이거 5권 읽으면 맞아요. 약간 여름 휴양? 근데 사실 안 읽어도 에어컨만 틀어도 시원해요. 왜냐면 우리 캐리어 선생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 혁신적인 발명이거든요. 시기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오토라는 남자를 아까 추천드렸었는데요. 더 이상 무엇이 더 남아있을까라고 반문하는 그대에게. 자, 여러분 라이프 플러스 트라이브 앱 까셨죠? 트라이브 앱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컨텐츠 중에서 기대되거나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투표해주세요. 네, 저희와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하면서 일상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알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